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양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특히 코스닥이 오늘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줍니다. 2차 전지에 이어서 로봇 테마라든지 의료 AI, 엔터주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833선 지나가는 상황인데요. 오늘 2차 전지 안에서는 특히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 같은 소재단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새로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그런 걸까요? 에코프로 실적 발표 하루 전입니다.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증권가의 시선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0월 들어서 2차 전지를 폭풍 순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에코프로에 순매수를 많이 했고요. 기관도 지금 10월 들어서 외국인과 함께 에코프로를 순매수해주면서 외인 기관의 매수 우위 포지션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도 마찬가지고요. 증권가들은 이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안타 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은 2차 전지 업종, 특히 양극재 중심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성장세에 비해서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은 이겁니다. 10월 중후반부부터 2차 전지 쪽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성장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수요 둔화 우려가 해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 종목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뭘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냐라고 했을 때 공급망 안정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안타 증권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은 게 바로 포스코 퓨처였는데요. 이 내재화율, 알아서 생산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 내재화율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일하게 올라오는 기업이라고 봤고 밸류체인을 단단하게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공급망을 잘 구축시킨 기업들이 나중에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탑픽으로 꼽은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확대가 되면서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다라고 봤고요. 자, 이렇게 지금 증권가는 2차 전지 종목들을 보고 있고 오늘 또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삼성 SDI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LG 엔솔이었고 오늘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쪽에서 나온 이슈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DI 쪽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는 미국에서 합작 법인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을 지금은 짓고 있고 2025년도부터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생산 내용은 33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온 소식이 스텔란티스와 함께 합작 2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2027년도부터 공장 건설이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SDI 3분기 예상 실적은 이렇습니다. LG 엔솔과 마찬가지로 실적 괜찮을 거라고 해요. 영업이익 자체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인데 뭐 BMW나 폭스바겐 같은 그런 회사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만 뜯어놓고 봤을 때는 견조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 자체가 떨어지긴 했는데 고급 프리미엄 쪽 차량 판매는 견조하게 이어졌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물량이라든지 수익성도 안전하게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소식도 나왔죠. 코스모 화학 쪽에서 폐배터리 원료에서 시제품 생산을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3분기 정도를 3분기 정도를 투자를 해서 폐배터리로부터 이 블랙 파우더를 뽑아냈고 블랙 파우더로부터 니켈과 코발트, 리튬 회수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원료 모두 배터리 생산에 꼭 필요한 필수 원료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 측에서는 올해 이 산업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추가 증설하기 위해서 최근에 유상 증자까지 진행한 코스모 화학입니다. 최근에 또 바닥에서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에 신호탄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스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 알미늄이 상한가 시도에 들어가는 모습,
같은 알루미늄 라인인 조일 알루미늄도 두 자릿대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인 TCC 스틸도 기간 조정 겪지 않고 추세를 잘 유지해 주다가 오늘 16%대 강한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비만 치료제 시장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게 의료용 대마 시장인 것 같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게 테트라 하이드로칸 나비놀, 칸나비디올, 칸나비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의료용 대마로 쓰이는 건 이 CBD라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 마약 의존성이 적고 없고 그리고 테트라 하이드로칸 나비놀처럼 환각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CBD를 의료용 대마 성분으로 쓰게 되는 건데요. 이 CBD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간질, 말기암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까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료용 대마 시장은 2026년까지 약 46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CBD 관련해서는 시장 규모가 2028년도까지 15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규모가 커질까요? 바로 각국 정부에서 지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일반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약국에서만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약국에서도 팔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독일 쪽에서도 마취법 개정안을 최근에 의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식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이런 글로벌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도 법을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내년 12월까지 대마 성분 관련해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안전과 공정집행 은행법까지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마초 관련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업도 더 확장할 수 있고 기업도 더 키워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장성이 조금 높이가 차이가 생길 거니까 법 관련 이슈도 팔로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장 가장 크게 탄력이 움직여졌던 네 가지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시도에 들어가기도 했고 에머리지, 오성 첨단 소재, 화일 약품은 장 초반보다는 윗꼬리를 달기도 했습니다. 다음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이 관련주는 오늘 시장에서 비교적으로 앞판보다 덜 집중을 받은 종목들인데요. CTC 바이오는 지금 칸나비디올 관련해서 국책 과제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비만 치료제로 인기가 많았던 인벤티지랩도 의료용 대마를 유한양행의 관련 기업과 함께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관련주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스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 우리 바이오가 2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서 보셨던 에머리지, 메디콕스, 오성 첨단 소재도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쉽게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체크해 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들고 왔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상용화, 이 키워드를 꼭 보셔야겠습니다. 현대차의 합작 법인인 모셔널이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해서 상용화 테스트를 마무리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차종이 현대차의 아이오닉 5인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셔널의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게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율주행, 현대차, 상용화 이 키워드와 함께 움직이는 쪽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르게 추세 상승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라이콤이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들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율주행 부품을 개발한 기업이고요. 라이콤의 상승세도 좋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자율주행 키워드를 아는 종목이 오늘 대동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동 측에서는 2026년까지 4단계 자율주행 트랙터 출시를 목표로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농기계 자율주행 단계를 보면 자동 조향, 자율주행, 자율작업 그리고 무인 자율작업까지 4단계로 분류가 돼 있는데 대동이 개발한 이 HX 트랙터도 그렇고 콤바인도 그렇고 지금은 자율주행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2026년까지 무인 자율작업 단계까지 좀 테스트가 완료가 된다면 정말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면서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